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오늘 대통령 비서실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를 끝으로 막을 내립니다. 민생보다는 정쟁에 몰두했다는 평가가 국감 내내 이어졌고, 특히 공천 개입 관련 대통령의 녹취가 공개되면서 오늘 마지막 국감에서도 여야 대립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감의 이슈, 오늘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박창환 장한대 특임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전에 운영위 국감, 오늘 마지막 국감인데 아주 뜨겁게 진행이 됐습니다. 오후 2시부터 다시 이제 속개될 예정인데요. 오전에 보면은 김건희 여사를 이제 증인을 채택했는데 나오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동행명령장 발부를 놓고 여야인들 간에 이제 고성이 오갔고, 특히 어제 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또 야당 주도로 통과됐던 국회법 개정안이라든지 상설특검 추천하는 방식을 바꾸는 규칙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놓고 상당히 고성이 오갔고, 특히 어제 공개된 이제 녹음 파일 이 부분들을 놓고도 이제 상당히 이제 여야 간에 이제 고성이 오가는 모습을 봤는데, 오전 국감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어제 정치권에 핵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있을 것으로 그동안 소문으로만 돌았던 대통령의 육성 통화 내용이 녹음본이 최초로 공개가 됐는데, 이 후폭풍이 오늘 운영위에 그대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도 김 여사 논란 때문에 증인 출석 문제로 여야가 충돌해 오긴 했지만, 오늘도 1시간 넘게 고성이 오가고 회의 자체가 늦게 시작되는 이런 모양새를 보였는데, 이 의혹이 지금 공천 개입, 그 다음에 국정농단 이런 의혹이지 않습니까? 이 의혹이 야당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대통령의 육성, 그리고 김 여사의 카톡 이런 내용들에서부터 출발을 한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저는 국민의힘이 이제 선택의 기로에 쓴 거 아니냐. 그동안 한동훈 대표가 얘기해 왔듯이 맹목적인 방어를 할 것이 아니라, 지금 국민들이 이 의혹에 대해서 정말 한 달 반 가까이 공개적으로 대통령 부부가 협박당하는 그런 상황을 묵도해 왔는데, 여당이 그거에 대해서 방어만 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저는 여당이 진상규명에 이제 국정감사는 오늘 끝나지만 향후에 이걸 둘러싼 여야 간에 이런 논의가 계속 이어질 텐데, 특별감찰이 됐던 특검이 됐던 상설특검이 됐던 여당도 전향적인 입장의 변화를 이제는 선택해야 된다. 안 그러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오늘 고민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김기흥 부대변인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통령실에서 여러 가지 답변도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저희가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가지고 야당 쪽에서는 대통령이 계속 거부권을 하고 있다. 그럴 때 저희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상설 특검을 이용하시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대통령이 거부할 수 없거든요.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없는데 결의만 하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이 아주 신박한 아이디어를 내서, 상설 특검은 원래 7명이 추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4명이 국회 몫입니다. 여야가 공이 2명씩 하기로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검에 있어서의 어떤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플레이어가 심판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제 그렇게 하기를 했는데, 민주당이 굉장히 치밀한 게 운영위를 굉장히 고집했습니다. 상임위 배분할 때 운영위, 법사위, 과방위를 했는데, 요번에 국회 추천의 목 7명 중에서 국회 4명을 야당 몫으로 다 하겠다는 겁니다. 결국은 상설특검의 어떤 취지와 반하는 행동을 하는 거죠. 결국 그렇게 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어떤 진상규명보다는 원하는 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굳이 그러지 않더라도 지금 절대 다수로서의 어떤 여러 가지 힘자랑 근육자랑을 하고 있는데, 급기야 이제 상설특검을 훼손하는 국회 규칙까지 이번에 해가지고 한 거죠.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어제 이제 녹취를 공개를 했는데요. 첫 번째 관련해서 이제 녹취가 그게 온전한 내용이냐.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녹취 내용만 보고서 판단을 하고 있지만, 녹취에서 명태균 씨 같은 경우는 뒷부분이 잘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온전한 녹취를 봤을 때 평가를 할 수 있는 대목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대통령의 관점에서 모든 걸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선거 때 상황, 그리고 당선인 신분 때 했던 게 과연 법적으로 민주당이 말하는 것처럼 공천에 개입한 그런 농단이 될 수 있느냐 했을 때, 그거는 달리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천 개입에 대해서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 공무원의 중립 위반을
어긴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당선인 신분은 공무원도 아닌 거고 예. 또 하나는 자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선거 개입 관련해서 네. 얘기를 하시는데 큰 차이가 있는 게 대통령마저도 지금 네. 당선인 신분에서 얘기했지만 대통령마저도 선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어떤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절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 다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떤 친박 의원들의 어떤 당선을 위해서 예. 청와대가 주도적으로 여론조사를 하고 네. 그 조사를 당으로 넘겨서 리스트를 만든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과는 결이 다른 겁니다. 예, 단순 의견 개진이란 말씀이신데 그 관련된 말씀은 조금 이따 네. 한 번 더 여쭙기로 하고요. 오늘 오후 또 운영이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에는 강혜경 씨가 출석할 예정 아닙니까? 그래서 강혜경 씨는 그 명태균 씨랑 같이 일을 했었고 김영선 의원이 당선된 이후에는 회계 책임자로 또 일을 했던 이번 그 김 여사 공천 개입 관련 의혹의 핵심적인 또 인물이기도 한데 또 오늘 추가적인 어떤 정언이 나올까 또 주목하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금 뭐 강혜경 씨뿐만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추가적인 증거나 의혹들이 더 나올 수 있다. 이런 네. 전망이 많아요. 이거에 따라서 앞으로 국정의 방향, 소위 그 대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다. 네. 혼란이 이런 이제 얘기들도 있는데 지금 이제 명태균 씨 주변에 그동안 명태균 씨가 뭐 김 여사나 또 윤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하기 위해서 녹취했던 거를 많이 들려줬다는 거 아닙니까? 어제 공개된 것도 그 중에 하나가 공개된 것 뿐이고요. 예. 지금 그런 주변에서 이 소위 증인 보호 신청을 하거나 이런 분들까지 지금 나타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 민주당이 보유하고 있는 뭐 녹취 파일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소위 말하면은 증거 자료들이 쏟아질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 하나의 그 음성 파일 하나로만도 지금 핵폭탄이라고 불리우는데 추가적인 어떤 사안들이 공개가 된다면 그때는 뭐 걷잡을 수 없는 국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증거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금 하나 가지고 일희일비할 때가 아닙니다. 그게 5월 9일이냐 5월 10일이냐 당선인 신분이냐 대통령 뭐이냐 뭐 이런 것들도 뭐 법적으로는 중요할 수 있겠지만 네. 이것을 연속선상에서 본다면 국민들이 대통령의 지금의 어떤 행위 이런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향후에 앞으로 쏟아진다면 그런 증거들이 어떤 증거들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지금 상황으로 계속 이어지느냐 아니면 폭발적인 국면으로 가느냐는 앞으로 뭐 언제든지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강혜경 씨는 지난번 법사위 국감에서도 정의로 나와서 네. 1차적으로 한번 진술을 한 바가 있는데 그때 전반적인 평가는 이제 전원 명태균 씨로부터 이제 들은 얘기를 이제 이렇게 전달하고 그 김영선 의원과 이제 통화한 내용을 이제 녹취로 이제 공개한 그런 부분인데 추가적으로 어떤 새로운 게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사실 명태균 씨의 진술과 네. 강혜경 씨의 진술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강혜경 씨의 진술은 녹취는 다 명태균 씨의 전원이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증거가 두 개가 있던 게 아니라 증거가 하나였던 거죠. 그리고 명태균 씨와 지금 강혜경 씨의 어떤 입장이 다릅니다.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그 사람의 어떤 말의 신빙성과 무게감은 좀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다만 지금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떤 의혹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의혹을 해소해야 될 부분은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 문제를 가지고 끌고 가고자 하는 민주당의 어떤 의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인 부분을 중요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탄핵이란 얘기 부분에 대해서 누구나 다 뭐 본인 입으로 안 해도 누구나 다 탄핵을 염두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건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상황, 그다음에 지금의 상황이 엄연히 다르고 그리고 특히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됐을 때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가짜 뉴스도 많았고요. 선정도 많지 않았습니까? 소위 말해서 뭐 구술을 했다. 뭐 그다음 미래를 즐겼다. 네. 진짜 차마 말 옮길 수 없는 말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어떤 약한 고리 부분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뭔가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더 씌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어떤 권위나 그런 것들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는 저희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지금 주목해야 될 부분이 민주당이 내일부터 주말마다 대규모 이제 장애 집회를 이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 내일 이제 오후에 열릴 예정인데 내용이 김건희 여사 특검 촉구하는 집회가 되나요? 네, 뭐 아직까지는 특검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어제 이제 소위 트리거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의 육성 파일을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판단에 따르겠다라는 일단 그 입장을 내보냈어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뭐 일부 야당에서는 당장 탄핵하자 이런 목소리도 있지만 탄핵에 대한 국민들이 과거에 경험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자꾸 반복된다면 우리 정치가 퇴행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장애 집회를 통해서 일단은 대통령에게 특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제공한다.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 만약에 이번에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여당이 정말로 또 그 재표결에 거부를 한다면 부결을 한다면 그때는 정말로 거리의 투쟁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 이번 달에 진행될 표결, 거부권, 재표결 이것의 상황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국정의 향배가 달렸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장래와 이제 장외 투트랙으로 이제 가게 되고 지금으로서 이제 특검을 촉구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 야당의 장외 집회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을 갖고 계시나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보궐선거 기간에 강화도도 그렇고 금정 가서 뭐 대통령 내려라고 했는데 뭐 탄핵 얘기한 거 아니다. 뭐 부처 눈에는 부처, 뭐 돼지 눈에는 돼지 이렇게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지적을 하셨는데요. 언론들은 다 그걸 탄핵이라고 다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언론이 돼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본인의 어떤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거치면서 헌재 재판의 결정이긴 하지만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잘못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잘못 그걸 봤을 때 그렇게 탄핵까지 받을 만한 상황이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탄핵 열풍이었던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은 좀 다르다고 봅니다. 제가 헌재의 어떤 그런 과정에 대해서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차분하게 시차를 두고 나서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이 탄핵이란 거에 대해서는 반복되면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도리어 이 탄핵이란 말이 중도나 보수를 결집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지금 다른 카드도 하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임기 단축 개헌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뭐 탄핵을 너무 노골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국회에서 안정감을 가질 수 있다는 일종의 카드지만 그거는 본질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본인들 입장에서. 그래서 하나의 수는 보였지만 원하고자 하는 거는 탄핵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오늘 국정감사에서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번에 공개된 이제 통화 녹음과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상식적으로 문제가 없다,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이고, 뭐 통화 녹취가 이제 일부분만 이제 공개된 거다, 뭐 이런 논리. 그리고 그 당시에 공관위원장이라든지 당 대표 쪽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 등등의 이제 그 반론을 좀 펴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단 통화는 당선인 신부인 5월 9일 날 이루어졌지만 실제로 그것이 결과물인 공천은 대통령 취임한 날 오후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사건의 연속성이라고 그러죠. 그런 점에 있어서 대통령 측에 공직에 있는 자의 소위 공천 개입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충분히 논란의 대상이 된다는 거고요. 그런 부분을 떠나서 바로 전에 검사 시절의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의 소위 선거 개입, 공천 개입에 대해서 본인이 수사를 하고 기소를 했던 분이에요. 무엇보다도 그 내용에 위법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점을 9일이니까 괜찮고 10일 날은 안 괜찮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본인이 그런 그 소위 공천 개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꺼리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법 의식이나 이런 게 전혀 없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 인식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9일 날은 됐고 10일 날은 안 됐다라고 하는 그런 형식 논리를 떠나서 기소했던 검사 윤석열로서의 이 사건을 바라본다면 과연 이게 해명할 수 있는 문제냐. 좀 그런 측면에서 법적으로는 문제 없다라고 하는 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다. 그래서 국민들이 등을 돌리는 거라고 봅니다. 저는. 앞서도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 통화 그 녹음에 이제 문제점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오늘 정진석 비서실장 여러 가지 그 해명을 내놓았는데 뭐 충분하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국민들 입장에서 예. 정서적인 부분과 법적인 부분을 달리 이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예. 정서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대통령 당선인이 그때 시절에 굳이 저런 사람과 전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언급하는 게 좋을까? 그런 어떤 뭐랄까 좋지 않은 평가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적절하진 않다. 네, 이렇게. 적절하진 않을 것 예. 같다는 그런 평가가 있을 것 같지만 예. 문제는 이게 법적인 부분, 저희가 법적인 부분을 언급하는 이유는 뭐냐면 민주당이 이걸 가지고 탄핵으로 끌고 간 어떤 소재, 어떤 재료로서 염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명확치 않고 논란이 된다면 그게 야당이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계속 영향을 줬다. 9일날 했는데 10일날 뭐 대통령이 된 다음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영향을 줬다고 한다면 그 얘기를 따진다면요. 네. 대통령 당선인이 전화할 때 그 전에 뭔가 얘기를 했다면 그 행위는 9일보다도 그 전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루 이틀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죠. 만약에 어떤 행위와 영향이 맞춘 거에 대해서 영향이 준 기준으로 한다면 모든 사건의 공소시효는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그럴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선인 시절에 얘기했던 게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을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맞네 당에서. 네. 근데 이제 명태균 씨는 뒷부분에 뭐가 있냐. 당에서 그 이후에 당에서 다 알아서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결국은 어다르고 아다를 수 있는데 뒤가 없다는 부분이니까 저는 거기 아까 이제 국정감사장에서는 네. 그거 다 전체적으로 까자, 공개하자 이런 그렇습니다. 제안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네. 민주당은 그거에 대해서 뭐 일말의 의혹이 없다고 하면 그걸 다 공개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예. 저희가 궁색해지겠죠. 예, 그 내용도 이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어제 이 녹음 파일이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그 어제까지 이제 그 여론조사 기관에 포함이 된 여론조사가 오늘 나왔죠. 그 갤럽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19%를 이제 기록했다는 것이고, 그 전에 20%에서 19%, 1%포인트 차지만 이제 10%대라는 게 처음이어서 충격이 이제 적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걸 아무래도 이제 어제 그 통화 녹음 이것도 좀 반영이 된 결과로 봐야 되겠죠? 뭐 본격적으로 그 대통령의 육성 파일 여파가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반영됐다고 일부, 보는데요. 다른 이제 이번 주에 나오는 다른 여론조사들 보면 비슷한 추이를 보일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오늘 이 갤럽 조사가 의미를 갖는 게 TK 지역에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18%가 나왔습니다. 즉 보수의 분류라고 할 수 있는 TK 지역에서조차도 등을 돌렸다라고 하는 것은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 지금 대통령이 그동안의 김 여사 의혹에 대해서 방어적인 논리로 일관했고 어제는 급기야 대통령실의 거짓말이 들통이 난 날 아닙니까? 그동안에 딱 2번밖에 안 만났고 그것도 대선 후보로 확정되고 나서는 딱 칼같이 끊었다 그랬는데 5월 9일 날도 통화하시고 또 이준석 의원의 말로는 10월 달에도 통화하시고 뭐 이랬다고 그러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해명 한마디 없어요. 국민들이 이제는 대통령실의 말을 믿지를 않는다. 신뢰가 이미 바닥에 떨어졌기 때문에 어떠한 해명을 해도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정말로 지지율이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또 한 번 보여주는 거 아니냐.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전에 소위 태블릿 PC가 나오면서 20%가 붕괴됐었거든요. 네. 지금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뭐 전망이나 우려 이런 상황에 대한 그림들이 충분히 예측이 되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앞으로도 추가 하락이 예상될 수도 있다. 어쨌든 그 통화 녹음 그 이후에 오늘 그 정진석 비서실장 말로는 그 당시에 이제 경선 이후에 이제 접촉하지 않았다고 한 것은 그렇게 기억이 된다라고 이제 했다는 설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날 취임식 전날에서 무수히 많은 전화가 와서 사실 기억이 안 났던 것이다. 이런 해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준위 공방과는 별개로 그런 해명이 있었습니다. 자, 여론조사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 좀 아주 특단의 대책이 좀 나와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의 반환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는지 겸허하게 굉장히 절실함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 부분에 있어서 김건희 여사가
어떤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도덕적인 부분과 법적인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감안을 하되 저는 국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김건희 여사가 논란이 많이 이어지기 때문에 뭔가 대외 활동에 대해서 뭔가 자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인식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김건희 여사가 좀 입장을 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이 있고 당내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의 어떤 과정 속에서 풀 수 있는 제안 중에서 뭐 대활동 자제든 아니면 그리고 또 특별감찰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저는 좀 진솔하게 대통령도 그렇고 한동훈 대표도 뭔가 이게 갈등 국면이 아니라 국민 앞에서 겸허하게 뭔가 해낼 수 있는 어떤 리더십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어떤 대책이 나올지 한번 주목하고요. 자,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번 달에 재판이 선고가 2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짧게 좀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여당에서는 지금 생중계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야당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일부 야당에서는 또 찬성하는 입장이고 약간 엇갈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지? 뭐 이게 최종심이라면 예를 들어 대법원이라든지 최종심이라면 저는 뭐 생중계 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1심에서 지금 시기에 굳이 생중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물타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누가 봐도 물타기입니다. 그래서 반대한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예.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대해서 뭔가 짜깁기 증거를 냈다, 조작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큰 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거를 재판부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좀 염려되는 건 뭐냐면 재판부의 어떤 그 판결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좀 해석을 해서 지지자들한테 이게 큰 게 문제가 없는 것이냐 비춰줄 수 있다면 여과 없이 재판부의 어떤 판단을 생중계로 본다면 그게 국민들로 하여금 죄가 없다면 이재명 대표가 억울하겠구나. 죄가 있다면 이게 정치 논리에 있어서 핍박이 아니라 문제가 있구나.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최종적으로 재판부가 판단하는 건가요? 예, 탄원서까지 낸다고 하니까요. 그거 한번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고요. 자, 끝으로 이제 오늘 국정감사 마지막 날 이제 운영위 국정감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뭐 시민단체에서 나온 평가는 좀 상당히 박하게 나왔어요. D- 뭐 역대 꼴찌에서 2번째로 이제 안 좋게 나왔는데 올해 국정감사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요. 뭐 역시나 이 검찰 정권 하에서 사법 대응으로 맞선 그래서 사법 리스크로 전철된 국감 아니었냐. 뭐 정치라는 게 서로 싸울 때도 있다고 봅니다. 또 싸워야 될 때도 있고요. 그런데 일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관련된 민생 정책에 대한 국정 정책에 대한 그런 논의들도 더 많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국회 방송이나 이런 데서 더 많이 좀 부각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네, 저는 뭐 D- 평가를 했는데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D-를 좀 후하게 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야당이 절대 의석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상임위에서 중재하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앵커님처럼 이렇게 잘 중재를 하시고 균형 있게 해야 되는데 상임위원장분들이 마이크 욕심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정한 중재를 잘하는 거는 양쪽에 있는 뭐 여당이든 야당의 위원들이 균형 있게 말할 수 있는 시간과 그다음에 문제가 있다면 조절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좀 과하게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NGO 쪽에서 모니터링 단에서 좀 그 부분을 짚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하자면 국정감사입니다. 근데 이게 거의 수사하는 것처럼 보여져서 본연의 국정감사 생산성 있고 미래지향적인 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국정감사에 대한 평가까지 들어봤습니다. 국정감사 기간 계속 그렇게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말씀 여기까지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